이번에는 명철보신이라는 고사성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철보신, 명자는 밝을 명자, 철자도 밝을 철자입니다. 자, 보호할 보자에다가 몸신자. 자, 명철하게 즉 밝게 행동하여 신 몸을 보호함. 의미요, 이치에 밝아서 몸을 보존하다. 매사에 요령있게 처신해서 몸을 보존한다는 뜻.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여 몸을 잘 보호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봤겠지만 이솝우화에는 피리 부는 늑대와 춤추는 아기양이란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날 아기양이 멀리 가지 말라는 양치기의 당부를 잊고 맛있는 풀을 찾아 혼자 멀리까지 갔다가 늑대에게 잡히고 말지요. 아기양은 늑대에게 마지막으로 춤을 추고 싶으니 피리로 즐거운 춤곡을 연주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늑대는 별 생각 없이 피리를 불고 아기양은 피리 소리에 즐겁게 춤을 추지요.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은 양치기와 양을 지키는 개가 얼른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왔고 그 덕에 아기양은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은 무리한 설정이 있는 것 같지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아기양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나라가 육국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장군 왕전이 명철보신했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은 비정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에 밤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모든 권력을 자기가 쥐려 하고 이인자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나라가 멸망해 갈 때 한나라의 유방은 초나라의 항우와 천하를 놓고 대결을 벌입니다. 유방은 항우에게 번번이 밀렸지만 야전의 귀재인 한신장군의 도움으로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항우가 없어진 상황에서 유방이 가장 두려워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예, 싸움의 귀재인 한신이겠지요. 결국 유방은 항우를 물리치고 자신을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해준 한신을 두려워하여 죽여버립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에 정도전과 이방원은 아주 큰 힘을 보탭니다. 이성계의 뒤를 이어 이방원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이방원은 조선의 모든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을 제거하지요. 이방원은 정도전뿐 아니라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제거하고 자기의 형제들도 귀양 보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처남들 4명까지 살해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은 중국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일 것입니다. 주원장은 자신을 황제의 자리에 올려놓은 공신과 그의 가족 3만 명을 학살합니다. 주원장의 눈에 거슬리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십촌까지 찾아내어 죽여 아예 그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지요. 진나라가 6나라를 멸망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영토가 넓고 강력한 초나라를 멸망시킬 때 이야기입니다. 진나라 왕 이정은 몽염 장군과 이신 장군에게 20만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초를 치라고 명령합니다. 몽염 장군과 이신 장군은 초기에는 승리했지만 항우의 할아버지인 항현 장군에게 패하여 20만 명 중
5만 명만 살아서 돌아올 정도로 참패를 당합니다. 이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신장군은 평민으로 강등되는 처벌을 당하지요. 진나라 왕 이정은 백전노장이었던 왕전 장군에게 진나라의 모든 군사인 60만 대군을 주어 초나라를 칠 것을 명령합니다. 진왕의 명령을 받은 왕전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전 장군은 내가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싸움에 지면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하고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초를 쳐서 초의 군대까지 합해 100만 대군을 거느리게 되면 황제는 나를 두려워해 나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자,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진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왕전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진왕이 묻습니다. 아니, 장군, 왜 출전하지 않는 거요? 폐하, 제가 목숨을 걸고 출전하는 대신 저도 청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그래, 무슨 청이요? 소인이 전투에서 살아서 돌아오게 되거든 화초를 가꾸며 농사나 지어먹을 수 있는 널찍한 장원을 하나 하사해 주십시오. 약조를 해주신다면 출전하겠습니다. 허허허, 아니 그게 청이란 말이요? 네, 약속하리다. 자손 대대로 부유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큰 장원을 드리리다. 왕전 장군은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초나라의 항현 장군을 무찌르고 초나라를 멸망시켜 진나라의 영토로 만든 후에 진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 승전을 했으면 빨리 돌아와야지. 왜 전령을 먼저 보냈느냐? 예, 장군께서는 저를 먼저 보내어 폐하께서 널찍한 장원을 주시기로 했던 약속을 꼭 지켜주십사 부탁드리라는 말을 전해드리라 했습니다. 뭐요? 껄껄껄. 걱정 말고 빨리 돌아오시라고 하시오. 진왕은 개선한 왕전에게 널찍한 장원을 하사하지요. 그리고 무성후라는 관직을 내리고 국가의 원로로 대접하여 왕전 장군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왕전 장군은 왜 진왕에게 큰 장원을 달라고 거듭 요구했을까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자신의 욕망이 작다는 것을, 자신은 진왕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진왕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지요. 진왕은 천하를 통일한 후에 시황제가 되는데 천하를 소유한 시황제에게 큼지막한 장원 하나 하사하는 것은 세 발의 피만도 못한 하찮은 일이겠지요. 덕분에 진시황제는 욕심이 없는 왕전 장군을 편안하게 대했고 왕전 장군은 그 후로 계속된 정치적 경랑 속에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왕전 장군처럼 큰 공을 세우고도 욕심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행동을 뭐라고 할까요? 예, 공성신퇴라고 하지요. 공성신퇴, 공공자에다가 이룰성, 몸신자에다가 물러날 퇴. 공성, 공을 이루고 신퇴, 몸은 물러남. 공을 세워서 이룬 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남. 큰 공을 세운 후에 그 공에 집착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주 많고 또 그 공을 집착하는 모습 자체가 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큰 공을 이룬 후에 모두가 박수칠 때 뒤로 물러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공성신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왕전 장군처럼 공성신퇴하는 명철보신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까요? 예, 지혜롭게 행동하는 데는 지나간 역사를 아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하지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가 온고지신이지요.
온고지신. 익힐운자에 옛고자, 알지자에 새로울 신자. 온고, 고, 옛것을 온 익혀서 신, 새로운 것을 지암. 의미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암. 여러분들도 틈틈이 독서하여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명천을 보신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